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플앤비즈니스 김용석입니다. 여러분은 커피 좋아하세요? 특히 스타벅스 커피 말입니다. 스마트폰 스타벅스 앱에서 별이 쌓여가면 왠지 행복해져요. 스타벅스의 많은 음료들,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등을 보면 모두 기본적으로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에 기반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스타벅스 자체의 에스프레소는 뭘까요? 흥미롭게도 스타벅스 사람들은 자신의 에스프레소가 특별한 고객 경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고객 경험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산업은 여행 산업이거든요. 원래 여행 자체라는 게 경험을 위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죠?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커피의 세계를 여행하도록 도와주겠다, 뭐 그런 말일까요? 그래서인지 스타벅스는 여행 가이드에 해당되는 바리스타의 육성에 큰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바리스타가 입사를 하면 먼저 선배들이 환영을 합니다. 입사 첫날 선배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잘 왔다고 인사를 하는 거죠.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환영을 하는데요. 90일 안에 스타벅스의 모든 음료를 맛보고 그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라면서 패스포트를 줍니다. 여권인 거죠. 제가 앞서서 스타벅스의 경험이 마치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던 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후에도 바리스타들은 계속해서 커피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요. 시험과 인증을 거쳐서 커피 엑스퍼트, 커피 앰베서더로 성장합니다. 이런 스타벅스의 노력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회사가 계속해서 직원을 전문가로 육성하고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이 성장하는 걸 느끼면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이런 자부심은 직원들의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일종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타벅스는 복지가 좋기로도 아주 유명하죠. 왜냐? 인간 중심의 브랜드가 조직 안에서 먼저 경험되고 그리고 바깥으로 넘쳐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얘기입니다. 스타벅스의 이사회가 직원들의 의료보험을 축소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스타벅스는 정직원뿐만 아니라 계약 직원 그리고 파트타이머에게까지도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창업자 하워드 슐츠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파트너, 즉 바리스타와 직원들이 의료보험을 이유로 장기 근속을 하면 직원을 선발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니 의료보험은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말이죠. 자, 이러한 복지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버질 존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대도시에 처음 나온 이 청년은 생애 처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주문을 하려고 할 때 당시 주문을 받던 바리스타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장의 첫 방문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커피는 제가 쏩니다. 실제로 바리스타는 무료 커피를 대접했는데 여러분, 이 무료 커피라는 거 한 잔의 힘이 대단합니다. 깊은 인상을 받은 버질 존스는 아예 스타벅스에 입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바리스타로 시작해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성장을 했으니 어떤가요? 복지가 인재를 유입한다. 말이 되죠?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회사가 바리스타의 육성과 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자선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던 거죠. 요즘은요, 고객들의 공정의식이 아주 강해져서 갑질 기업을 외면하죠. 직원들을 상대로도 갑질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사람들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원 만족에 투자하는 것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의 고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스타벅스가 잘한 것도 많지만 실수한 것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커피가 예전 같지 않아. 맛이 없어졌어.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2008년 초에 미국 내 7천여 개 매장을 순번대로 3시간 동안 문을 닫아버린 거죠.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뭘 했을까요? 직원들 대상 재교육을 했는데 아트 오브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바리스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정말 맛 좋은 커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매출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억 원 손해가 났는데 경쟁사들은 두 손 들고 환영했죠. 이때다! 마케팅을 거세게 했는데 결국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승자는 스타벅스였습니다. 커피 맛이 좋아졌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다시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렇죠. 늘 품질은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상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늘 고객의 환영을 받죠. 스타벅스의 이런 노력은 브랜드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2020년 경영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브랜드 밸류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는 무려 19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스타벅스의 에스프레소는 무엇일까요? 스타벅스 사람들은 그것이 독특한 고객 경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무 경험을 계속 개선하지요. 두 번째로는 외부 고객에게 최고급의 커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방문하시게 되면 고객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커피를 음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스타벅스 그리고 스타벅스 웨이가 새롭게 보일 겁니다.